있으면 알려주시죠. 저기 다 강남 갔는데요. 출근하는 사람들. 이런 거 찍어야지. 계속 거기만 찍고 있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회사 안 이제 가?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 아직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 수사기관에는 관저 내부에서 경호처, 군 당국 등과 대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쯤 공수처 차량 5대가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출발했습니다. 7시 20분부터 공수처 차량들이 속속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는데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아서면서 한동안 양측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공수처에선 자신들을 막아선 경호처 직원들을 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8시 2분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관저 근처엔 어제부터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확성기와 북들을 동원해 오동훈 공수처장을 체포하려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저 네, 방송국도 집행에 나섰는데 방송국도 가까이. 오늘 이 시간에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그 배경이 근데 유튜브도 찍네. 저 군사시설에서 네, 찍은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 등에 논의해왔는데 발부 나흘째인 오늘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지만 혹시 모를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조금 일찍 집행에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 또 어젯밤까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을 가득 메웠는데 당장 오늘 밤부터 주말인 내일엔 사람이 더 많을 걸 감안해 오늘 아침 시간대를 노려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안 되지.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그거 알고 건물을 마지막 날이니까 더운데.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SBS 김지욱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용산 관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음과 동시에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체포 뒤 조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공수처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 현재 공수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 일찍 불을 밝힌 과천 공수처 청사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지는 관저 상황은 현장팀과 실시간 연결이 어려워서 공수처 관계자들도 TV 속보 영상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다면 시작될 조사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부분 인력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용산 관저로 나가 있지만 남은 인력들이 윤 대통령의 조사에 쓰는 인력쪽의 질문지 등을 재점검 중인 겁니다. 앞서 어제 청사 정문에 포토라인이 설치됐고 다 대통령 후보에 있던 사람들. 공수처는 건물 3층에 윤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질 조사실과 한동훈은 문제 없는 거 마련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체포된다면 조사는 바로 이뤄지는 건가요? 그렇죠. 공수처 뜻대로 체포영장 집행이 마무리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이곳 청사로 압송된 뒤 곧바로 공안부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화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당사자 확인 작업만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또 앞선 관련자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 등 증거의 교차 검증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최대한 많은 조사 시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에 나서고 전직 고관들로 구성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입회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는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에 진입을 했는데 경호처가 집행을 맡고 있는 겁니까? 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연락이 닿은 경호처 관계자들도 상황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루어질 것이란 말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 대상자인 윤 대통령의 경호를 우선 고려하겠다, 이런 뜻으로 다음 풀이됩니다. 주부터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야, 아래를 관저에 거면 진입한 나와. 공수처 관계자들이 군부대와 대치 중이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편집할 있습니다. 때내거 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데다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념으로 경호처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앞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는데요.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가 경호처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질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영장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은 수시로 경호처와 경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 명확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군사보안시설 무력화 조항이 포함된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면서 경호처도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 힘내자고 독려했는데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수사나 탄핵 심판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속속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예민 기자. 먼저 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 국회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이 치러야 할 죄값이 넘친다며 당장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비상경총회를 열고 내란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과 충돌 등을 우려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여권 정치인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여당은 군인들 또 비상일 것 어떻습니까? 왜냐? 북한이든 옆에 나라든 쳐들어올 수도 있고.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래서 군인들 공수처가 무리한 현지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사회혼란 지속 상황에서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수사는 사회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휴가도 못 가고 외박도 국민의힘 못 가고. 내부에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에 반발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어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면제도만 그러니까 열중시에 쉬어도 못하는 거지. 뭐 때문에 못 가냐면 0.7이고 0.1이면 원래 가거든. 0.1이 아닌 이상 마이너스는. 근데 왼쪽 오른쪽이 차이가 많이 나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적을 말했습니다. 잘 볼 수가 여당 없고 법사위원들은 그 오늘 오전 다음에 대법원을 이제 총을 잘 못 써는 예정입니다. 거지. 지금까지 근데 국회에서 웃긴 게 SBS 뭐냐? 박예린입니다. 안경 쓰고 골프나 당구는 엄청 잘 치고. 네, 지금 한남동 현장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될지 운동은 좀 그거는 하나 보지. 하다가 실패할지 저희 SBS 뉴스 특보와 함께 아빠도 운동 못 이어드리겠습니다. 걷는 거죠. 계속해서 스튜디오 나와 있는 취재진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창정 군대는 기자. 안 갔으니까 모르지. 왜냐면 그 군대 간 사람들은 그 열병식을 하거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때 이게 불법 이제 영장이라고 계속 사단장 밑에 사람이 혹시 이게 그러면 이제 사단장한테 경례하고 이 부분도 그들의 좀 논거가 사단장이 건가요? 사단장이 처음에 대통령 이제 그 수색영장에 정확히 말하면 수색영장에 이른바 110조 경례하고 11조 적용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이제 그 위에 적혀서 알려진 겁니다. 열중서 사실 이것도 이제 씌워서 검찰 측에서 그런 취지를 알린 것이지 이 수색영장을 정확하게 본 것은 그러니까 아니기 뭐냐면 때문에 어떤 열중서 자세 필요한 있잖아. 부분이지만 거기서 어쨌든 그냥 그런 열중서 구체적인 타면 일단은 힘들잖아. 사실이 계속 알려지기 있어요. 전까지는 거기서 가장 쉬어 이렇게.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차로서는 아니 열중서 자세에서 출석 요구 자체가 팔을 쉬는 영장도 이에 따라 이 뒤에다가 사건에 따라서 깎지 영장 않게. 유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그것도 측에서 몰라가지고.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공수처가 이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수처가 지금 때 공수처는 누구야? 모든 범죄와 모든 사람도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저 권한이 사람도 그 대빵 있잖아. 공수처법에 그 사람이 특정 그거 하고 수사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자기가 종류의 얘기했잖아.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명령은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특정이 어떤 건지 한번 자기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있잖아. 기소권은 없지만 일주일씩. 수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 뭐야. 수사권이 있는데 이 수사권도 사령관 대통령의 모든 시킨 범죄 혐의에 그거 대해서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때 당시에 사령관이 아니에요. 공수처 검사는 고위 공직자 범죄라는 것과 고위 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 게 막상 개혁할 때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모르죠. 윤 대통령 측에서 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을 하냐? 이것은 고위 공직자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니, 명확하게 뭐 규정되어 다 먹고 있습니다. 헌법 해야지. 몇 조에서 몇 조까지 뭐 이런 등등의 그렇죠. 범죄들을 고위 이것도 공직자 수결은 범죄라고 한다는데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위 공직자 안 먹고 놀아야지. 멸거가 돼 있지 않습니다. 맞지? 법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또 대답을 직권남용이 현직 대통령은 그 내란죄와 외환해죄를 제외하고서는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고위공직자 범죄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직권남용죄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그럴 때 고위공직자 범죄로 내란죄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는 수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그럼 공수처의 반론은 뭡니까? 이 반론은 뭐냐면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고위 공직자 범죄가 있고 고위 공직자 범죄 관련 범죄가 있습니다. 생방송은 그 관련 범죄가 싱가포르 어떤 것이 관련 범죄인지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 거기는 공수처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자 여러 팬들이 가지 막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부분 다 여자 시청자. 고위 그리고 공직자 채팅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 공직자 유일하게 범죄 생방송 잘 수사 되는 거 과정에서 그거 해당 고위 공직자가 범한 그거 죄를 해야겠다. 고위 공직자 관련 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공수처는 바로 이 조항에 요번 주 윤석열 요번 대통령의 주까지 내란죄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 어차피 무슨 말이냐면 태국 아까 가거나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 어차피 범죄는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2주면 내란죄는 다 아니다고 돼. 직권남용. 봐봤지. 그러니까 일주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직 안 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반이 공수처 맞아. 수사권이 있고 다음 근데 이 주에 고위공직자 범죄인 요번 주 한번 직권남용의 관련 다음 주에 범죄로서 낮이 그 과정에서 그냥 엄청 윤석열 빨리 대통령이라는 그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이기 거의 때문에 반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와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에서도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인 내란죄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논란이 저 합참 원장이 얘기하는 뭐냐면 바로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수색영장과 윤석열 관할이 대통령 아니래. 수색영장과 물건이라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대통령과 서울중앙법원 영장판사 발부를 저 했기 때문에 합참원장이 일단 영장 합참원장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쪽은 그건 영장 판사가 판단 잘못한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로 안 맞고 영장 이러면.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 먹고 네, 교수님. 거의 다 먹었잖아. 이미 제가 말한 것처럼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 합참원장은 측에서는 믿음만은 일부 형사소송법 적용이 예외다라고 적시된 부분, 그렇게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맘만 먹어야지. 네. 앞서 교수님은 합법한 영장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또 시작이야. 그 영장에 그 부기된 그 형사소송법 그 맘만 먹고 놀아야지. 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디다가 화풀이 하고 있어, 자꾸. 하고 있는데 예. 그 형사소송법 이게 110조하고 그냥 111조를 땜쩍 보시면 110조 같은 경우 110조와 111조는 기본적으로 그 표제 자체가 군사상 비밀과 어디다가 압수로 되어 있고 공무상 비밀과 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크면 근데 이거 보여줄 거야. 110조의 내용을 유튜브 보면 보여줄 거야.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아, 없다. 나는 먹어야지. 예. 그리고 111조 공무상 비밀과 같은 그렇죠. 보면은 뭐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0조 같은 경우는 어디가 일단은 그러냐고. 그 수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111조는 수색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발부된 영장이 수색 영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일단 111조는 적용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명문상을 보면 110조에 보면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 110조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그 판사가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이 맘만 먹어야지. 근데 이제 110조와 111조는 이것도 됐죠, 해석의 됐죠.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압수수색 시대. 검증은 이제 또 압수할 시대, 또 물건을 시대. 전제로 할 때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전제할 때를 해석을 한다 치면 또 시작.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맘만 사람은 먹어야지. 앞선 물건을 찾기 위한 맘만 수색이 먹고 아니고 놀아.
피의자 수색을 위한 거기 때문에 110조와 111조에서 엄마에서 소용없어요. 판사님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의 논의를 판사님을 이제 본인의 생각을 보고 이제 적시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사법절차 내에서 뭐 이게 과연 맞는지 아닌지는 다시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적어도 일단 영장이 발부된 이상 판사의 해석이 해당 판사의 해석이 이런 이제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기를 해서 일단 영장이 발부된 이상 그 자체를 일단 적법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게 뭐 공수처의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창정 기자 앞서 언급했듯이 그런 영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는 향후 체포에 성공을 해서 조사를 끝낸 뒤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끝까지 서부지법으로 국민도 그냥 잡아 쳐넣어. 구속영장 관계에서 현재로서는 물론 공수처가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는 않지만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다만 이후에 뭐 이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설사가 아니라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하면서 기록을 송부해야 됩니다. 중앙지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고 재판을 회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될 텐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은 영장판사 단계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지만 이후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관에서 계속해서 수사권 논란에 쟁점을 제기할 걸로 보이고요. 이게 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결국 공수처의 논리는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직접 관련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관련성까지를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수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는 선언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될 걸로 봅니다. 네. 저희가 경찰 특수단에 따르면 아까 공수처 30명, 경찰 120명 가운데 20명이 들어가서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총 80명 정도가 경에 진입을 했다고 알려왔는데 방금 전해진 소식으로는 경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경력까지 모두 들어가서 현재 150명이 한남동 관저 안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50명이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 경호처 쪽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찬종 기자, 이런 사이에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새로운 입장을 하나 내놓은 것 같은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뭐 석동현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번 사건에서 조력하고 있는 인물로 스스로 좀 밝히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석동현